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오늘부터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쓰레기 문명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요. 쓰레기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쓰레기란 말은 쓰르기에서 유래를 했고요. 쓰르기는 쓸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쓸다, 쓰러기, 쓰레기 이렇게 변해 온 것이죠. 쓰레기라는 말은 청소에서 모은 더러운 물질, 쓸모가 없는 물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빨리 치워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쓸모없는 물질을 쓸모 있게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원관리와 위생관리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왜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소비를 하고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소비가 많아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소비가 일회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빨리 쓰고 빨리 버리고 있죠. 물건의 가격이 싸지면서 너무나 쉽게 소비를 하고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가 얼마만큼 발생되고 있을까요? 2021년 기준으로 1년에 약 2억 톤의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무려 1.5배가 증가를 했어요. 5년 단위로 끊어서 보게 되면 쓰레기의 증가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쓰레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만 따로 떼어내서 살펴보면요. 1년에 1,00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500만 톤이 조금 못 되는 쓰레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플라스틱 쓰레기는 2배가 넘는 양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쓰레기에 비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는 쓰레기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쓰레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쓰레기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하고 쌓이는 것. 전국 곳곳에 쓰레기산이 생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19년에 실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하고 쓰레기 수출조차 막히면서 국내에서 갈 곳을 잃은 쓰레기가 전국에 뿌려지면서 전국 곳곳에 쓰레기산이 생겼는데요. 2019년 1월에 이런 쓰레기산이 얼마가 될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무려 235개의 쓰레기산이 전국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 쓰레기들을 겨우겨우 다 치웠는데요. 지금처럼 쓰레기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앞으로 이런 쓰레기 대란이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죠.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우리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계에서 확인을 해보면 생활 쓰레기는 2021년 기준으로 약 57%가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목 재활용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실질 재활용률은 얼마일까요? 한 5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할까요?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까지 재활용으로 분류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바로 태우면 이걸 소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비닐만 따로 모아서 유연탄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회수했다, 재활용을 했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회수도 태우는 것이니까 소각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국제 기준에 비해서 좀 거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품을 싹 걷어내게 되면 57%가 아니라 50% 정도가 실질적인 재활용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절반은 재활용하고 절반은 땅에 묻거나 태우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이 20%예요.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재활용률이 35%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재활용률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 재활용률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독일과 함께 전 세계에서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재활용은 무척 잘하고 있는 모범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10년 뒤인 2005년이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으로 재활용품을 분리하기 시작을 했고요. 10년 뒤에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분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각각 재활용하는 전국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죠.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재활용 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을 한 것인데요. 종량이란 뜻은 한자로 양에 따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비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죠. 그 이전에는 오물세라는 세금 체계였어요. 쓰레기를 얼마만큼 버리냐, 쓰레기를 어떻게 잘 버리느냐와 관계없이 그냥 세금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버릴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을 쓰레기를 얼마만큼 버리냐, 어떻게 잘 버리느냐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이 차등화되도록 만든 것이 쓰레기 종량제인데요. 쓰레기는 버린 만큼 돈을 내는데 다만 재활용품은 공짜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재활용되지 않는 일반 쓰레기만 처리비를 내도록 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쓰레기 종량제에서 재활용품은 공짜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분리 배출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재활용품 분리 배출 체계가 구축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여전히 쓰레기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7배예요. 재활용률은 미국보다 훨씬 더 높지만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높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의 위기 지수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죠. 쓰레기 처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특히 매립 시설의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매립지를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매립지를 더 늘리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를 매립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바로 매립장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종량제 봉투가 지금 얼마가 매립장으로 가고 있을까요? 2021년 기준으로 약 6,800톤의 종량제 봉투가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립이 금지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레기를 아예 발생시키지 않으면 쓰레기가 발생되더라도 100% 재활용해버리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더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쓰레기를 태워서 부피를 확 줄여서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으면 매립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30년 후까지 바라봤을 때 언제까지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해서 소각장을 계속 짓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쓰레기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매립을 금지한다고 해서 소각장을 더 지어버리면 쓰레기 처리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감축의 시대적 과제와의 상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쓰레기 관리는 매립량도 줄여야 되지만 탄소 배출량도 줄여야 되고 재활용량은 더 늘려야 돼요.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고도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립하지 마, 그럼 소각장 짓지 뭐 이런 식의 1차적인 대응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책으로는 소각장을 확대하더라도 중장기 대응책으로서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쓰레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